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가격과 상장은 늘 논란의 중심입니다. 파이코인 상장과 가격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저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질문에 의거해서 한번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 거고, 자, 지금부터 바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기릿. 자, 보면은 잘 보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리에이스님 질문이 있는데, 그 3년 100% 락업을 했을 때 617.43% 증가율이 나오는데, 그때 리에이스님 영상을 보고 묶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100% 2주씩 락업, 재락업의 무한 반복으로 3년을 도달하면 대략 몇 프로 정도 증가율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3년은 증가율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상장 후에는 코인 가격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2주 단위면 금액 유동에 따라 매입이 더 유용할 텐데 증가율이 3년 풀락업에 비해 어느 정도일지가 궁금하다. 사실 이거는 되게 뭐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래지향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걸 좀 알아야 돼요. 2주 단위로 했을 때는 산술상 0.01파이씩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대로 하면은 26을 해봐요. 26주가 아니라 26을 곱해요. 왜냐면 그 1년은 52주기 때문에 26을 곱하면은 이제 1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2주에 0.01씩 빠져나가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실제로 몇 빠져나간다? 26에 0.01을 곱해요. 자, 그렇다면은 0.26파이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퍼센트, 뭐 100% 이렇게 채굴량을 늘려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1파이 채굴하는 거, 그 다음에 한 달 내내 우리가 채굴을 했을 때 지금 현재로 4.1파이 정도 채굴한다라는 이런 가정을 해본다면은 0.26파이는 상당히 또 큰 파이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시점에서는 파이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볼 때는, 그리고 채굴률의 퍼센트 이런 증가율로 볼 때는 당연히 3년 락업을 하는 게 훨씬 그 수량은 높을 거예요. 다만 기회비용 측면에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0.02파이를 채굴하든 뭘 하든 이런 기회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다? 지금 2주씩 했을 때 까먹지 않고 2주씩 걸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러다 2주 뒤에 또 뺏어 쓰고 뭐 팔고 이러면 되니까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내용 보면은 뭐 연일 수고해 주심의 발전상을 잘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녀는 성인인데 일단 휴대폰의 명의는 자녀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데 부모 명의로 파이코인 등록하고 채굴 중에 있다. 자녀는 성인이고 부모 명의로 KYC 인증에 착오는 없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것은 자녀가 이렇게 장애자인 부모님들이 많이 그럴 것 같은데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아도 대신 답변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휴대폰 명의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부모 이름으로 채굴을 하고 계시다면 부모가 KYC를 하면 돼요. 그리고 휴대폰 명의는 인증은 명의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는 것이라 그 번호로 오는 문자, 숫자를 보내면 된다라는 이런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네요. 이 분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번호가 명의가 뭘로 돼 있든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내가 이 번호로 KYC 인증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KYC 인증을 할 때는 그 신분증이 되게 중요해요. 신분증과 거기 나와 있는 계정과 일치를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 유튜브 어디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시트 1인가 속한 이더리움 미리 깔아둔 메인넷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등록된 회사들과 협업 어쩌고저쩌고, 기억도 잘 안 난다. 자체 메인넷이 없으면 코인이 아니라 토큰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뭐 PCM은 메인넷이 없기에 토큰이라 부르는 거다. 우리가 뭐 이더리움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게 이거 같아요. 이더리움 안에 파이가 형성이 돼가지고 파이 코인이 아니라 파이 토큰이다. 그래서 메인넷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실과 달라요. 이더리움은 그냥 메인넷 코인일 뿐이고 파이도 그래서 지금 메인넷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개념 자체가 틀려요. 이더리움과 파이는.
그냥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여러분들 쉬우라고. 그러니까 그냥 파이는 파이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KYC 8번에서 넘어가지 않는데 왜 그러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KYC가 8번에서 넘어가지 않는데 왜 그러냐? 8번에서 넘어가지 않는 이유.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검토가 끝나면 알아서 넘어갑니다. 통과가 된 상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9번이 알아서 되는데 일단 8번에서 넘어가지 않는 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와야지 뭔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좀 더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겠고, 다음 내용 보면은 이제 이게 좀 할 얘기가 많아요. 파이코인은 거래소에 상장 안 하는 거죠를 얘기합니다. 파이코인이 거래소에 상장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메인넷이라는 게 일단은 따라와야 돼요. 지금 코인 마켓캡에서 보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짜라는 거, 파이코인 코인 마켓캡에 있는 건 가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누구나 더 잘 알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파이가 상장이 돼 있다, 뭐 여기도 나오지만 IOU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상장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코어 팀에서도 얘기를 한 건 뭐였냐면은 메인넷, 이 메인넷이 되면은 뭐 그때 이후에 뭔가를 건드리지, 메인넷 이전에 테스트넷 안에서는 뭔가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상장도 우리는 허락한 적이 없고 모두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 이게 언제다? 2022년도 12월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연두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상장을 하려면은 저는 그래요. 최소한 메인넷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가 될 거기 때문에 올해 메인넷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타이밍이 딱 맞는 거는 지금 코어팀에서 하는 게 뭡니까? 파트너십 이런 거를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파트너를 모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유의미하게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면은 6천만 원에서 KYC 안 하는 인원을 빼면 1,500만 파이 유저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리에이스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1,500만이 시작하면은 4,500만의 잠자는 이들이 깨어나면 되지 않을까요? 기회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채굴은 희망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모든 것도 어느 정도 어디서 정리가 되냐면은 일단 11월 30일 이후에 12월쯤에 1차적인 정리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11월 30일까지 채굴 못한 사람들은 6개월을 7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사라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부분 수량이 사라지면서 진짜 인원과 가짜 인원이 어느 정도 나눠질 거라 생각을 하고, 또 12월 말까지 정리가 안 되면 그게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쭉 느껴본다면은 결국에는 12월 말이 지나서 내년 1월이 되면은 어느 정도는 요거에 대한 정리가 좀 될 거예요. 하지만 현재로서 저도 볼 때는 이분 말씀에 공감을 하는 거는 6천만에서 뭡니까? 1,500만이 KYC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KYC 인증을 받았으니까 실질적인 유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1,4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이 결국엔 마이그레이션이 다 되는 사람들이고,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650만, 600 얼마죠? 630만 정도 되는데 이거 된다고 해도 크게 이거에 의미 부여를 합니까? 어쨌든 간에 1,400만이 통과했으니까 얘는 이 수량, 이 사람들의 인원에 통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좀 고려해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거래소 상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저수 같은 경우에도 1,500만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6천만이라는 숫자가 활성 유저수기 때문에 활성 유저수는 좀 더 많아요. 많지만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6천만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과 상장은 진짜 늘 논란의 중심이 되는데, 여러분들 가격, 상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가격은요, 결국에 거래소 그리고 결국에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백날 코어팀에서 목표가가 얼마다, 옛날에 어떤 프로젝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표가가 N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N만원이 아니라 상장가도 못 미쳐서 확 떨어진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무료 채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너무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코어팀에서 그런 목표가라든지 상장가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염두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IOU 또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의 가격적인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밖에 없다라는 걸 보면은 참으로 유의미한 이런 코어팀의 큰 뜻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들도 KYC 인증이라는 거, 이거 금액적인 거 얼마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 걸 쭉 살펴봤을 때도 파이코인은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그런 특이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모 프로젝트의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파이코인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 또는 뒤에 나오는 메일 주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